지금 이제 천천히 다 같이 시작을 해볼까 해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울때 돼서 반갑습니다. 방학 중인 학교에 참 오랜만에 올라오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학교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모두가 쉬어가는 텅 빈 학교에 이렇게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휴가철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서관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리예요. 저는 도서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지인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2학년 4반 시호 엄마고요. 기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도서관위원회에서 집중한 주제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와 공정이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우시죠?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상반기 내내 다양한 책들과 콘텐츠들을 나누면서 도서관위원회는 여러 갈래로 고민을 이어오셨던 것 같아요.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시험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탈락자나 패배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이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같은 폭력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사회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오늘 자리는 준비됐는데요. 오늘 능력주의 세계관과 경쟁 그리고 이를 공정이라 믿는 사회에서 각자가 가진 다정함이라는 역량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어떻게 균열을 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경쟁은 가능하며 타인을 향한 우정과 애정의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바로 김민섭 작가님이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민섭이라고 하고요. 좀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 많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이 민망합니다. 저는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몇 권의 책들을 썼고요. 제 책을 만드는 일과 파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출판사와 서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떤 욕심들이 좀 생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예쁠까요? 이제 학생 때부터 가졌던 어떤 욕심인데요. 다른 작가들보다 책을 좀 잘 쓰고 싶지요. 또 책도 많이 팔리면 좋겠고 또 상도 받고 싶습니다. 나의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욕심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마음들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다정함이라는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정함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렵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쉽고요. 또 쉽게 소진되지요. 그래서 그냥 나를 챙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정함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의 태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책을 쓰는 동안 했던 다정함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경험이나 생각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도 좀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전교생 60명의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도 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또 저도 제 아이들의 잘됨을 바라거든요. 이제 그런 제가 제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도 오늘 좀 더 다른 자리에선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든 PPT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찍은 것이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맨 앞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날 촬영을 아침 11시쯤 시작했는데 끝나니까 저녁 6시가 넘었어요. 이게 방송은 13분이 나갔는데 7시간을 찍었습니다. 유재석 씨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한 팀당 3시간씩이에요. 유재석 씨는 하루에 4팀하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찍는데요. 근데 촬영 끝나고 조세호 씨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가볍게 드려보겠습니다. 12시간 촬영이 끝나고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에게 했던 무서운 말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세호야 빨리 준비해. 헬스장 늦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일하고 또 운동하러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날 편집됐던 얘기도 많고요. 못다 했던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써왔던 책들을 몇 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이제 그러다가 이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는 2살이 돼서 돈이 더 필요하고 아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나는 살면서 해본 일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시작했던 일이 대리운전이었어요. 내가 운전면허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당장 오늘 밤부터 일이 이제 필요했거든요. 근데 좀 무서웠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또 외제차 몰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차만 운전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 그러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그동안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보던 풍경과는 정말 많이 다를 것이고 같이 공부하던 교수들, 선배들 그 누구도 평생 못 볼 풍경을 나는 보는 것이다. 배우는 게 있겠지, 남는 게 있겠지. 그런 게 있다면 잘 기록해야겠다. 이제 그리고 외제차도 많이 탔거든요. 무서웠어요. 근데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비싼 차들을 돈을 받고 타보겠냐. 남들은 돈 내고 타는 건데 그래.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1년 좀 넘게 일을 하고 나서 2번째 책을 씁니다. 이제 대리사회라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바라본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무섭고 낯설고 그러다가도 조금 지나니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타인의 운전 속에서 보던 풍경이 그렇게 익숙해진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지만 어쩌면 그 사회와 시대의 욕망들을 나의 것이라 믿고 그것을 대신 수행하며 살아가는 대리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대리 사회,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이 대리 사회라는 책이었고, 두 권의 책이 다 잘 됐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된 곳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했어요. 나는 학생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었지. 그래, 계속 쓰면서 살아보자. 첫 번째 책은 나를 향한 물음표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책은 물음표가 좀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떠한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떠한가? 대리 사회라는 책을 썼죠. 나, 사회. 그럼 세 번째 책은 더 커야 될 텐데 뭘 쓰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책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훈의 시대라는 책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욕망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너희들 여기까지는 와야 돼. 너희들 2단계 이런 건 해줘야 해. 이런 것을 수행해야 해. 우리는 어떤 큰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한 욕망들을 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훈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진 시대의 언어들을 말합니다. 혹시 이후학교에도 교훈이 아마 있겠지요? 없나요? 네,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학교는 교실에 들어가면 급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냈으리라 믿는 욕망.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면 더 많은 훈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비전, 철학, 사명, 또 사훈 같은 것들이 있지요. 집에 가면 가훈이 있을 겁니다. 집에 어떤 언어가 없더라도 집안에 배치된 모든 것들이 그 집안의 욕망을 드러낼 수가 있죠. 결국 우리들은 그러한 욕망에 영향받고 전시받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들을 모아본 것이 훈의 시대라는 책이고요. 교훈도 모아보고 사훈도 모아보고 가훈을 모을 수는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이름들을 모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의 이름은 현대아파트 2차였거든요. 그게 끝이었어요. 현대, 2차, 3차, 4차, 장미, 개나리, 우성. 근데 요즘 아파트는 기본 브랜드가 있고 서브 브랜드가 있고 20글자가 넘는 아파트 이름까지 마구 많아지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욕망들을 덧입으면서 또 그러한 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또 환생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쓴 책이 이제 훈의 시대라는 책이고요. 사실 책 한 권 한 권이 다 1시간 정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뒤쪽에 있어서 이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고 좀 넘어가고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제 삶을 가장 많이 좀 변화시켜준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방송이나 책에 나오지 않은 그 다음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가 어떤 일인지 나 대충은 알고 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살짝만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스킵하면서 하고 뒷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네, 그래도 여기 한 장에 항공권이 있습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죠. 보시면 2017년이에요. 벌써 8년이 지났죠. 저는 이때 35살이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너무 안 다니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학생 때 MT 다녀온 거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온 게 전부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연구실을 비울 수 없었어요. 언제 교수님이 올지 모르고 또 돈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이 80에서 10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둘이 그걸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새벽마다 물류상하차 일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100시간을 일하고 50만 원을 더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이때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여행 한번 다녀와야겠다. 여보, 우리 다 같이 외국으로 여행 갈까? 애들이 너무 어리대요. 5살, 2살은 비행기를 탈 수 없어. 근데 들어보니까 네가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 혼자 다녀와 이러더라고요.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건 안 된다. 여보, 무슨 말이야 그게. 애들이 크면 나중에 다 같이 가자. 근데 뭐 괜찮대요. 자기는 젊을 때 유럽에도 몇 달 다녀왔다 그러고 들어보니 안 다녀온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 진짜 간다. 그래, 내가 3일의 시간을 줄게. 다녀오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다 다녀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일 가깝고 저렴한 곳을 찾은 게 여기였어요. 이제 이거를 결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가격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100만 원쯤 하겠지 생각했었는데 10만 8,300원. 와, 이제 결제하고 기다리는데 제 둘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별건 아니지만 하루 입원시키고 수술을 좀 해야 된다. 근데 급한 수술이니까 교수님 시간 되는 이날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잡아준 날이 제가 여행 간 날 아침이더라고요. 여행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으니 환불이 됩니까? 네, 18,000원이 환불될 겁니다. 아니 이건 환불이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어도 그 사람도 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뭐 받은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준 사람도 행복해진 사람을 보는 것도 내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 행복의 크기가 18,000원보다 크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습니다 했더니 3가지의 조건 가진 사람 찾아오세요. 대한민국 남자여야 하고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 스펠링이 똑같아야 됩니다.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조건 가진 사람 일주일 내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쉽지 않겠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가지 말란 얘기잖아. 당장 환불받고 그 돈으로 치킨 한 마리 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주세요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김민섭이란 이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겠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 이름 네이버에 검색하면 수십 명이 나오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나만 나와야 사람들이 내 책을 돈 주고 살 것인데 손해보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내가 이런 흔한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 여기 있을지도 모르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만들면 되지. 김민섭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엄마 아빠 나랑 이름 똑같은 애 찾아 여행 보내줄 건데 비행기표도 내가 사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좀 될 것 같으세요? 갑자기 제 아이는 지금 12살입니다. 5학년인데요. 만약에 아이가 그러면은 대은아 그럴 돈이 있어? 그럼 너나 다녀와. 아니면 아빠나 엄마도 가고 싶은데 보내줄래? 왜 남을 보내주려고 그래?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또 어떤 생각했느냐면 찾기 어렵겠지? 못 찾을 거야. 그리고 찾든 못 찾든 그 시간에 내 자기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전 언젠가부터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할 때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저 사람들보다 잘 될 것인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훨씬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어떠한 선택이 조금 더 김민섭이란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택인가, 그리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의 욕망들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두고 했던 모든 선택들은
그게 좀 잘 안 되어도 괜찮더라고요. 안 되었을 땐 내 인생이 큰일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내가 남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하고 또 어울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전보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시험 문제를 풀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선택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이것은 삶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나아갈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김민섭을 못 찾아도 괜찮다. 내가 옳다고 믿는, 내가 즐겁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남겠지. 그런 마음으로, 마치 대리운전하던 때와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김민섭을 찾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해주고 댓글에다가 자기 친구 김민섭도 막 데려오더라고요. 금방 찾겠구나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다들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3일째 되는 날 김민섭 씨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섭입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저보다 10살이 어린 25살 93년생 김민섭 씨였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야, 정말 딱 여행 가기에 알맞은 민섭 씨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양도 절차를 밟으려는데 그때 메시지가 한 통 또 옵니다. 어떻게 하지? 한 장밖에 없는데 누구를 줘야 되지? 그런데 그때 제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요. 학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누구셨냐면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 떠날 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민섭 씨의 숙박비 30만 원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비행기표를 준다 해도 다른 이유로 여행을 못 갈 수 있으니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좀 돕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30만 원이란 돈도 큰 돈이지만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두 분을 연결해드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이 또 축하한다 댓글도 남겨주고 민섭 씨도 댓글을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녀오기로 한 사람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사람들이 또 잘 다녀오라 댓글을 남겨주는데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또 남깁니다. 저에게 후쿠오카 그린패스권이 2장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유효기간 내에 가지 않을 테니 보내드릴게요. 일본은 버스비가 좀 비싸다는데 하루 종일 공짜로 탈 수 있대요. 이제 민섭 씨는 항공권에 숙박비에 교통비까지 다 후원받고 여행 갈 준비를 하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댓글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저는 와이파이 렌탈업체 대표입니다. 통신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입장권이 남았어요. 보내드릴 테니 꼭 다녀오세요. 야경이 예쁩니다. 사람들이 민섭 씨의 여행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도와주는 거지? 나는 이름이라도 똑같지. 정말 이 사람들은 완벽한 타인들인데 아무 보상도 대가도 없이 왜들 이러는 걸까? 그런데 누군가가 또 작은 도움을 주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됐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도 민섭 씨만한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민섭 씨가 졸업 비용이 부족해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집에 있는 제 아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면 왠지 제 아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청년의 모습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집에 있는 우리 애도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학생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민섭 씨는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제 여행을 한 5일 정도 앞두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연결해 가치에 참 어울리는 일인데 괜찮으시다면 민섭 씨 여행 비용은 저희가 전액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대기업이잖아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나? 그리고 좀 설레기도 했어요. 나도 좀 같이 보내주겠지. 진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섭 씨가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걸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데 민섭 씨가 여행을 다녀와서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졸업 비용까지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이제 등록금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카카오 펀딩 프로젝트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제가 혼자서 장난처럼 시작한 이름이었는데 여행을 3일 앞두고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93년생 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 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고 또 이제 따로 뭔가를 더 모아서 전해주죠. 여행 잘 다녀오고 졸업하는데도 보태주세요 하고. 여행 가는 날 아침이 됩니다.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공항으로 갔고요. 만났습니다.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사람이 참 많았는데 서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닮았더라고요. 같이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민섭 씨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고민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여행 보내주겠다 하더니 이제 졸업까지 시켜주겠대요. 사람들은 저를 왜 돕고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님은 저를 왜 돕고 있습니까? 뭔가 좀 멋진 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 사람들이 당신을 왜 돕고 있을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어서 열심히 생각했어요.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봤죠. 저도 대학에서 나왔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저를 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도 나를 도와주었던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거였냐면, 민섭아, 나는 네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름도 같은 김에 이 말을 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됐죠.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같이 출국장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민섭 씨가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 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하고 가려고요. 작가님이 83년생이고 제가 93년생이잖아요. 저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는 제가 꼭 찾을게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반드시 여행을 보내줄게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말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은 저에게 갚겠다 였을 겁니다. 기념품을 사다 드리겠다. 다녀와서 맛있는 밥을 당신에게 사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당신에게 몇 배로 갚겠다. 저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항상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이만큼을 돌려주겠지. 그게 공정함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정도는 따라와 주겠지. 근데 그런 기대들이 충족된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실망하게 되고, 그래 나를 챙기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민섭 씨가 저한테 준다고 하지 않고 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잘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한테 준다고 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었던 어른들을, 좋은 어른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알겠더라고요. 자기한테 갚기를 바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사회에서 받은 거를 너에게 주는 거니까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잘 가지고 있다가 너도 언젠가 지금의 너와 닮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것으로 너도 사회에 갚아라.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내가 받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힘들었던 시기에 나와 닮은 누군가를 발견하고 잘 전해주는 것으로 연결되고 또 확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하게 되었고, 민섭 씨는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퀴즈에도 출연 요청을 받아서 다녀왔고요. 이제 민섭 씨가 이날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말이 전 좋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가지게 된 이 마음들이 나에게서 끊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크든 작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다정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정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나쁜 단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서양의 철학자, 사회학자, 종교학자들이 인간만이 가진 본성일 것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렇게 말해온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쉽게 말해 동정은 같을 동의 정정이란 한자를 사용합니다. 누군가와 같은 정이 되는 일, 정은 마음이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노는 또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되어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부모의 마음이 되어볼 수도 있겠고,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교사들의 마음이 되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타인을 동정하기 이전에 먼저 동정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 욕망이란 것들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나?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동정을 행할 때 우리는 타인을 더 잘 동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동정하는 부모가 아이를 동정할 수 있고, 나를 동정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를 기초로 이 동정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존재들을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쉬울 겁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아이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또 나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정을 나누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여러 존재에게, 나와 먼데 있는 내가 정말 본 적도 없는 완벽한 타인들에게서, 혹은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서까지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다정은 만을 다해 정정자를 쓰죠. 다정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양보를 말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정함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처지에서 사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너와 나의 잘됨을 위해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덕성이라는 것이 바로 다정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정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대한 재난을 목도했을 때 우리 모두는 애도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거기로 달려가죠.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도울 일이 있을 거야. 누군가는 비용을 보냅니다. 기부금을 보내거나 또 뭔가를 주문해 놓기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슬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 가족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닌데 우리는 슬퍼한단 말이죠. 그것은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나의 아이들이 저기에 있었다면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 것인가. 결국 이러한 어떤 다정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의 문장을 떠올리게 되고
저는 다정함이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바꾸었을 때 바로 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숙박비라도 보태야지, 내 학생들도 그럴지 몰라, 내가 교통비라도 보태야지, 누군가는 또 이게 없을지도 몰라. 이제 어떤 이러한 다정함들이 저는 멀리 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섭 씨는 졸업을 잘 했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이 되어서 총장님께 상을 받았대요. 축하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제가 잘 되기 바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됨이라는 것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돌봄과 지도도 필요하더라고요. 또 남들에게 따르지 않은 운이라는 것도 반드시 따라야 가능한 것이 누군가의 잘됨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좋은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지요. 물론 능력과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잘 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런 좋은 태도가 함께 할 때 누군가의 잘됨은 타인과 연결됩니다. 그로 인해 확장되고 지속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퀴즈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삶은 그 프로젝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민섭 씨가 이런 답을 했어요. 온전히 나만 잘 되는 선택을 할 때 머뭇거려지긴 해요. 저는 이 머뭇거려지긴 한다는 표현이 너무 오랫동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아이가 잘 되는 길을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한 일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잘 되는 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 앞에서 조금은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좋지. 근데 진짜 나만 잘 돼도 괜찮은 건가? 저 아이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혹시 함께 잘 되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로 내가 더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이기심은 선행합니다. 우린 이기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타적인 결과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정함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다정함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또 인공지능 계속 좋아질 텐데 우리의 일자리뿐 아니라 선택들도 기계들이 계속 대신해 나갈 것인데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다정함을 기반으로 사유할 수 있고 다정함을 기반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기계들을 인간을 위해 다정하게 활용하고 또 만들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진 다정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제 부모 세대에는 우리에게 다정함은 선택과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좀 덜 다정해도 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많이 다를 겁니다. 다정함이라는 것이 선택과 가치가 아니라 지능과 의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다정해야 더 잘 될 수가 있겠는데 내가 다정하면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다정함이라는 것이 가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능의 영역이 함께 되는 그런 세상을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아까 적혀 있었지요.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아도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 믿을지라도 그러한 세상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제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특히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나 이제 유퀴즈에 썼던 이야기, 나갔던 얘기들을 좀 더 곱하기 3점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김민섭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작년 봄에 저를 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민섭 씨는 경기도 수원이 집이고 저는 강원도 강릉이 집입니다. 저 오늘 분명 아침 먹을 땐 강릉 집에 있었는데 여기 또 와 있네요.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책에 딱 한쪽 정도에 써놓은 얘기이긴 한데요. 93년생 민섭 씨는 왜 수원에서 강릉까지 저를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즘 청소년 강의와 성인 대상 강의가 절반씩쯤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러 온 것 같다. 03년생 민섭 씨를 찾아온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른들, 특히 막 교장 선생님 연수 같은 데 가서 질문을 하면은 답이 좀 달라요.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청첩장을 가져온 거 아닌가.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2003년생 민섭 씨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말을 해주었는데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만났대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저는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었어요. 캐나다로 이주할 거래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환경학을 공부할 겁니다 해서 갑자기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질문이 따라다녔대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아야 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마음을 정했대요. 기후 위기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내가 환경학을 공부해서 이걸 좀 나아지게 한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디자인을 공부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참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예쁜 건물을 봤을 때 저 건물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섭진 이 사진 기준으로 32살입니다. 자기 진로를 정하기에 빠른 나이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32살인데 아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복잡해질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뭔가 새로운 진로를 정하기에 빠른 나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이후학교 학부모님들도 젊은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연봉은 얼마나 되지? 전망은 괜찮을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했지요. 당연하지만. 그리고 민섭 씨도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디자인한다라는 것도 전문적인 일이고 돈 많이 받겠지요. 또 환경학도 일자리 많아질 것이고. 하지만 민섭 씨가 이기적인 고민만 했다 하면은 예쁜 건물을 디자인해서 성공해야지, 유명해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해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한 줄을 더해주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해야지. 이건 완전히 같은 일이면서 다른 일이 된단 말이죠.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면 꼭 이 말을 해줍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이기적인 고민들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한 줄 더 한다. 너희가 만약 그러하다면 너희의 진로와 선택들은 너희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응원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걸 잘 못 보았다. 너희가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요즘 여러 선택들을 하는 가운데 이기적인 고민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이런 내가 좀 싫었거든요. 난 왜 이기적이지? 에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요즘에는 더 뻔뻔해졌어요. 결국 이기심이 선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이타심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이기심 위에 꼽히는 이타심이라는 것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다정함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결국 이기심과 이타심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이제 함께 작동하는 것이며 그 경계는 늘 모호하고 흐트러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평범한 다정함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섭 씨 결혼식에 저도 어떤 역할을 좀 했거든요. 저도 지난 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야외 결혼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주례를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주례사 대신에 신부 아버지가 편지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축사를 읽어줬습니다. 축하한다고. 부부는 따로 있을 때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 더욱 행복한 것이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서로를 한 존재로서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축사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는 축사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날 2명이 많이 울더라고요. 신부 아버지랑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50을 생각했는데 또 축사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민섭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 대학원에 합격을 했대요.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장학금은 좀 받으셨어요? 물었어요. 저도 학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민섭 씨 목소리가 되게 어두워지더니 저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또 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정말 한참 고민하다가 캐나다 대학원의 첫 학기 등록금이라 했던 7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지요.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잘못 보내신 거죠? 라고 하길래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당신의 졸업을 도운 사람들이 당신의 입학의 이유를 듣고 다시 한번 다 돕고 싶었을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돈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민섭 씨는 결혼식을 잘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2가지의 고민이 좀 찾아왔어요. 첫 번째 고민은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축의금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닐까. 500만 할걸, 300만 할걸. 내가 유재석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답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근데 민섭 씨가 만약 저 디자인 공부 더 해서 예쁜 건물 짓고 돈 많이 벌어볼게요 했으면 정말 딱 10만 원 했을 겁니다. 근데 민섭 씨가 이타적인 고민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이야기를 아직 놓지 않았구나. 그럼 나도 놓을 수 없지. 나도 또 뭐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민섭 씨가 자기의 태도로 만들어 두었던 돈을 자기의 태도로 다시 찾아간 거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구나 진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고민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10살이 어린 이 민섭 씨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몇 년을 따라다녔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지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작가가 되는 것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작가보다 글도 잘 써야 하고 또 책도 잘 팔리고 상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좋은 작가가 된 나를 떠올려 보니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음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게 되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어른입니다. 내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작가나 좋은 무엇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좋은 어른이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대신 제가 아는 좋은 어른들을 통해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잘못한 게 없는지 또 공부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상황에서든 일관되게 그것을 적용해 나갑니다. 결국 좋은 어른이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83년생 민섭 씨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가겠습니다. 유퀴즈 나온 이후에 강의 요청이 참 많이 옵니다. 이제 한 달에 100개 넘게 계속 들어오는데 작년에 강의를 몇 개 했나 세봤더니 학교, 기관, 기업 해가지고 487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1년에 500번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 시간이 되고 동선이 나오면 다녔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강릉에서 출발했습니다. 10시에 수원에서 경기도 전체 교사 중고등학교 일정 연수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시흥에 수원의 시흥으로 갔습니다. 시흥에 가서 경기도 전체 유치원 선생님들 일정 연수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천으로 갔습니다. 이천에 가서 경기도 전체 이번에는 초등 일정 연수를 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일정 교사 연수를 오늘 3군데를 다 간 거예요. 경기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리고 이유 학교로 왔습니다.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다니는가 하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정말 태어나 처음입니다.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면 3명이 읽었거든요. 지도교수가 지도해야 되니까 읽고, 심사위원이 돈 받았으니까 읽고, 그리고 쓰면서 내가 읽습니다. 근데 요즘은 글 쓰면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는 동안 원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비가 얼마인지 안 물어보기. 그래서 정말 얼마 받는지 모르고 다니는 데도 많았고, 사실 오늘도 얼마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런 걸 굳이 기억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얼마 밑으로는 안 다닙니다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제일 친한 친구를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강의 갔다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오늘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왔습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제 책을 더 읽어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강릉에 왔다가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들러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언젠가 통장을 봤더니 남들에겐 얼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 강사, 대리기사, 맥도날드 분류상하차,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좋아요. 웃음이 납니다.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 맞나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혼자 벌었다. 내가 노력해서 혼자 벌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사라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쓰고 정말 두고 있었는데, 재작년 가을에 안동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 강의를 갔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3학년인데요. 저도 아직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일본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야, 이씨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름이 김민섭이면 내 보내줄게요 했더니, 제 이름은 전동혁입니다. 단 한 글자도 같은 게 없는데 저는 못 가나요? 네, 그쵸. 그냥 그게 끝났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내주겠다면 앉아있는 학생들을 다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끝나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동혁 학생 연락처 좀 적어줘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안동에서 광릉이 한 3시간이 걸립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번 돈과 또 앞으로 벌 돈들을 전부는 아니어도 그 일부를 잘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해봐야겠다. 많이는 못 보내겠지만 1년에 몇 명은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녀온 청소년들이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이러한 질문을 아주 나중에라도 딱 한 명만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정한 순간 정말 내 인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앞이 환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사실 내 미래라는 것은 늘 어둡고 불투명했고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순간 앞이 환해졌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여기로 천천히 걸어나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법무사 일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때 만드는 게 비영리 재단이라는 거야. 아름다운 재단 알지? 김민석 재단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법무사잖아. 그런 걸 만드는 게 나의 일이야. 잘됐다. 만들어줄래? 물었더니 만들어준대요. 대신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지금 네 통장에 10억이 있니? 물어보더라고요. 현금 10억. 없습니다. 네,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재단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은 10억에서 30억의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재산 말고 여윳돈이래요. 그래서 그럼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그러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그건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어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제 이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고 돈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설립이 완료가 되어서 저는 이제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별거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받는 돈이나 책을 쓰고 받는 인쇄, 그런 것들을 가족한테 쓸 만큼 씁니다. 그리고 남은 돈들을 또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올해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저 2달 전에 동혁이한테 전화했거든요. 이제 영주에 있는 철도 고등학교에 진학했대요. 이제 2학년이 됐고요. 철도 자격증도 땄대요. 이제 코레일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 대견했는데, 근데 동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근데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보내주지 말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얘기하다 보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행 갈 준비 됐어요? 네, 저는 됐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제 허락도 받아서 이제 동혁이랑 5명의 고등학생들을 더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첫째 주에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도 끊어놨고요. 숙소도 잡아놨고 저도 같이 갑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일까지 청소년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부모님의 소득이나 아이들의 시험 점수 같은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5개의 글쓰기 주제를 주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글을 한 편 쓰고 신청을 해주면 글만 보고 학생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저랑 제가 신뢰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몇 분을 모셔와서 같이 이제 심사를 받고요. 이제 그리고 일본 오사카로 정해진 이유는 이제 이 법인이 얼마 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단체가 된 거죠. 이제 정기 후원자들을 이제 받고 있는데 오사카에 사는 정기 후원자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디로 여름에 여행 가실지 모르겠지만 오사카로 오시면 저희 집 2층, 3층이 비어 있으니까 숙소로 내어드릴게요. 오사카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래 다녀올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이 다녀와서 어떤 마음이 들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런데 다 괜찮습니다. 어떤 성과나 성취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선택과 동시에 나는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언젠가에 저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어딘가에 도착할 때만 나온다라고 정말 굳게 믿었어요. 내가 여기 합격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저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도착할 때가 아니라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에 따라 내 삶을 선택하고 그의 책임을 지는 데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와 가까워지는 좋은 삶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000원을 돌려받느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재밌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답을 빨리 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뭔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항상 그러하죠. 그때 우리가 가끔은 머뭇거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 이타적인 고민을 더하는 연습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정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우리가 좋은 어른에 가까워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 되기를 바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이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후학교에 불러주실 때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따라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30여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쉬는 시간 없이 이어서 진행할게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소감을 나누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편안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저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뭐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첫사랑 얘기까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질문도 성실하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질문만 한 20개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손 들고 질문하시기는 조금 쑥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정함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다정함이 혹시 간혹 때때로 만만한 상대로 비춰지는 인식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되게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요청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학생 때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속이 터졌을 거예요. 아침에 우산을 줘서 보냈는데 민서봐 우산 어디 갔어? 친구가 비 맞고 가길래 씌워주고 난 비 맞고 왔어. 왜? 걔가 비 맞는 게 싫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리고 집에 있는 장난감도 다 퍼줬던 것 같아요. 근데 주기 싫을 때도 가끔 줬어요. 왠지 줘야지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제 다정함은 뭐였냐면 삶의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고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거래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저를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른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다정한 사람들은 참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온 세상이 너 다정하면 바보가 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런 다정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정말 단단해진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다정함이라는 것을 절대 거래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준 만큼 안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왜 다정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이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과 태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태도의 완성을 위해 난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위해 한 일이야.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기 시작하면 덜 상처받더라고요. 중요한 건 덜입니다. 상처는 받습니다. 하지만 덜 상처받고 덜 소진되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렵게 지켜온 삶의 태도들을 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정함은 절대 약하지 않다. 다만 다정함을 삶의 거래 수단으로 쓰려고 할 때 나는 한없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일을 하든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되게 마법의 문장입니다. 내가 옳다 믿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대단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혹시 해주신 분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작가님이 바라보시는 건강한 배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 바깥의 교육 또는 대안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오셨을까요? 안 오셨나요? 아니면 손 안 들고 계신가요? 작가님은 이유학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름만 정말 많이 들었고요. 네. 오는 김에 공부를 할까 하다가 네.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 싶어서 네. 이름만 하는 학교를 일단은 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말로 어떤 이 학교를 좀 어떤 마음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될 거에 좀 두려워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왔고요. 지금 나온 질문을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는 말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먼저 인사해.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하늘에 혼자 인사하고 밥 먹어. 아빠도 그러거든.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집에 있을 때 누군가가 벨을 누르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었든 현관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라. 치킨 배달을 왔든 가스검침을 왔든 혹은 도둑이 들었어도 나와서 인사를 해라. 도둑이면 너희 형제가 남자아이 둘이거든요. 너희 형제가 힘을 합쳐 물리치고 그 뒤에 대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역할은 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너는 이 집에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가 없다.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고 그 누가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너희들은 이 앞에 인사를 해라. 대신 네가 오갈 때도 아빠는 그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있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려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일상의 태도들이 사람을 잘 되게 만든다고 정말 굳게 믿고 있거든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크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란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공부냐라고 할 때 덕성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도에 대한 공부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은 태도를 익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있는데요. 그게 질문이 20개라고요. 왠지 또 이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이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정한 개인들이 좀 더 다정한 경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정한 개인들을 더 늘려나가거나 다정한 개인들의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이야기와 방금 질문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가진 동정이라는 그 본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가치들은 쉽더라고요. 이것도 쉽습니다. 타인의 처지가 되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강릉에 삽니다. 경포호라는 아주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포호를 개발하자는 사람과 개발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생태학교 비슷해요. 그래서 얘들아, 경포호수에 분수를 만들면 철새들이 어디로 갈까? 불쌍해요. 이제 이런 교육들을 받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같이 경포호를 지나는데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분수를 설치하면 새들은 갈 데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는 안 돼. 2학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리나, 만약에 네가 호수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분수를 설치하면 2배의 돈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들은 산에 가 살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동정이라는 게 제 아이가 철새들을 동정하는 존재가 된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철새만 동정해서는 안 돼요. 이 앞에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동정을 해야 돼요. 세상 여러 어떤 존재들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 동정이잖아요. 저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곳이 또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존재들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합의점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동정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토론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공정하지 않은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조금씩 더 다정하게 공평이나 양심 그리고 공정을 실천하고 정치에 요구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지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이어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먼저 발 디뎌주신 김민섭 작가님이 참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정말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근데 진짜 행복한데요. 사실 어제 강릉에 중요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93년생 민섭 씨가 아내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강릉을 찾아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사실 민섭 씨가 공부를 하다가 잠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 관련해서 캐나다도 학생 비자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거나 연장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고 많은 캐나다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민섭 씨도 약간의 피해를 봤지만 괜찮아요. 공부 계속 하면 되죠. 그래서 응원을 해드렸고 근데 민섭 씨가 이제 저에게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정말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과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어제 했던 말이 이제 오늘 사실 하고 있는 말들과 좀 비슷한 것들도 있고요. 일단 언젠가부터 어떤 고민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떤 성과와 성취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아니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인생의 큰 방향과 태도를 스스로 정해두고 그 방향으로 가며 그 태도에 따라 선택하고 이제 그때그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이라는 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착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괜찮아요. 그 길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완성된 내가 되어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한동안 목표나 꿈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정규직 교수가 되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다. 너무 불행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꿈을 가지지 않게 됐냐면 그런 어떤 세상의 욕망으로 꿈을 꾸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는 남들이 꿈이라 부르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근데 작년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의 질문과 좀 관련이 된 겁니다.
30살이 됐을 때는 어른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40살, 제가 43살이거든요. 40살이 넘어가면서 왜 여태 어른이 안 됐지? 어른이란 뭐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50이 되면 어떻게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다음 세대에게 좋은 태도를 전하기 위해 어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관이 어디인가? 학교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비영리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작습니다. 후원자도 많지 않고요. 그냥 학생 5명과 여행을 다녀올 정도의 규모가 된 그런 작은 단체이지만 10년 뒤에 학교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전환이 아니라면 새로운 학교 법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을 겁니다. 초중고 어느 것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를 만들고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꿈이 2가지가 있었어요. 명확한 꿈이 국어교사가 되는 것과 야구선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국어하고 야구를 정말 좋아했고 정말 잘하기도 했고 지금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국어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학교를 만들면 가끔 국어 수업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를 만들면 작은 야구부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10년 뒤에 학교를 만들고 작은 야구부를 만들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이제 그들의 야구 경기를 응원하러 다닐 겁니다. 10년 뒤에 그런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요. 그리고 요즘 저는 고등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일하러 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동료들을 모으러 간다는 마음이 되지요. 비영리 법인의 이사 4명들이 다 고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강의를 가서 만난 국어교사와 사서교사들이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뒤에 너도 나도 여전히 잘 살고 있다면 내가 만든 학교에 너희들이 와줘. 그리고 너희가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줄 테니까 같이 오랫동안 이 학교에서 일하자 얘기를 해놨거든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명확한 꿈이 있고 다만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정말 명확한 원칙까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10년이나 뭘 걸려요. 내가 돈 대줄게. 저거 인수해서 학교 하나 지어요 라고 해도 지금은 싫어요. 과정 없는 결과잖아요.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반드시 성장 없는 결과는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격에 맞지 않는 옷인 거죠. 10년 동안 거기로 천천히 나아갈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멈춰서 그때의 일을 할 것이고 도착했다면 아마 작은 학교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행복합니다. 정말 대단히 행복합니다. 네. 이미 준비된 질문도 많지만 현장에서의 질문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 하얀 티셔츠 입은 아버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연찮게 와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오늘 군산에 그 곱창집 맛집을 알았는데 강릉에도 가야 될 곳이 하나 생겨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중에 그 부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부인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선생님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이 미화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은 있지만 제 아내는 이제 원주에서 공부할 때 만났는데요. 공부하면서 만난 건 아니고 제가 박사를 수료하고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근데 동네 산책을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보고 있는데 누가 가입하세요 이렇게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네, 제 아내였어요. 네,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결혼을 했죠. 제 아내가 여자부 막내였고 제가 남자부 막내였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가진 게 없고 저도 가진 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요거 내가 계절학기 수업한 게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줄래?
근데 아내가 웃으면서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200이 없었어요. 제 아내도. 저도 제 아내도 200이 없었어요. 나이가 둘이 합쳐 70이 다 됐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 아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민섭 씨 그거 해줄 때도 아니 치킨 먹자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색인간이란 책 아이들이 혹시 읽고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김동식 작가의, 그게 제가 만든 책 중에 제일 잘 된 책입니다. 뒤에 보면 만든 사람 김민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책 만들 때도 아니 남의 책 만들면 돈이 나와 뭐 쌀이 나와 당신 책이나 잘 쓰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동희 작가 책 팔아 번 돈이 제 책 팔아 번 돈보다 많기 때문에 네, 아내가 별말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영리 법인을 만들라고 이제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돈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재밌겠네, 잘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때 대단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아내 물었더니 너랑 10년을 살았는데 항상 나는 이러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모든 게 수십 배로 돌아오는 걸 1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기로 했어. 잘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애들도 아직 여행을 못 갔는데 라는 얘기는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민섭 씨 결혼식 축의금에 700만 원을 준 거는 상의를 못 했습니다. 네. 근데 축의금하고 한 달쯤 지나서 아내가 여보 들어봐.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 700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대.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에서 들었어? 물었더니 네 강의 들은 사람이 말해줬다. 되게 혼났어요. 진짜 많이 화가 나서 너랑 며칠 얘기를 안 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로 와봐. 내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은 그 프로젝트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수익을 얻었지만 이 사람은 학생으로 오래 살았잖아. 그래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남은 학비를 다 대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는 알면 안 돼요 진짜. 네. 하지만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현장의 질문이 훨씬 재밌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여기 학생이 먼저 네, 손들어서 학생이 먼저 2번, 3번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은 아니고 소감일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꿈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다정한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다정한 어른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냥 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정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고민도 됐었는데 오늘 그 책 읽고 강연 들으면서 다정한 어른으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얻은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작가님이랑 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동료들을 모으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언제든 꼭 찾아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들도 아마 매년 뽑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이런 비영리법인 운영을 하려면 정기 후원자 300명이 필요해. 근데 그거 못 모아라고 했었는데 오늘 307명이 됐습니다. 정기 후원자가.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500명이 모이면 2명, 1000명이 모이면 3명이 필요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강의 하나 끝날 때마다 1명씩 늘어요. 진짜 1명씩 늘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엔 500명이 될 것 같고 내년엔 1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정한 사람들의 연결은 되게 강합니다. 네, 그 누구도 쉽게 우습게 볼 수가 없죠. 정말 느슨하지만 단단한 연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비영리 법인에서 10년 뒤의 목표는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가려고 하고요. 대신 여름에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대회를 열 거예요. 이번에 김해시에서 전국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대회를 1박 2일 동안 열었고 제 책이 주제도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을 같이 토론하고 왔는데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날이었거든요. 정말 감동했어요. 비경쟁 독서토론, 작가로서도 정말 많은 좋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얻었고요. 그 청소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예산 얼마나 썼어요? 물었더니 김해시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서 했다 하는데 내년에 그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전국 청소년 독서 토론회를 1박 2일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후년엔 무조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경쟁 독서 토론을 전국적으로 열고 겨울에는 학생들과 함께 여행 다녀오고 이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 문화 사업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정한 어른들이 필요해요. 몇 학년인가요?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 진짜요? 저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재단 법인을 운영을 할 것이고 좋은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실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동받았고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미 김민섭 작가님께서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주차를 못하고 있었을 때 주차를 대신해 달라고 했을 때 시간이 별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주시고 급히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정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도 대리기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의 그러니까 저서들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선생님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까지 쭉 올라오는 그 과정들이 쫙 보이는 것 같아서 점점 이렇게 단단하게 그 성장해 가시고 어른이 되어 가신 진짜로 훌륭하신 어른이 되어가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왜 제목을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고 했는지 저기 있는 것처럼 다정함에 대하여 우리는 다정해야만 합니다. 다정함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선언적으로 혹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제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라는 그 문장,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왔거든요. 내가 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그렇게 내 삶을 투영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도 돼, 그래도 가능하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구를 책의 제목을 선생님께서 정하셨 이유 혹은 출판사가 그렇게 정하자고 했는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만 해라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저는 한국어는 2가지 성분이 다 한다 생각하는데요. 바로 부사와 조사입니다. 우리는 다정해도 됩니다 보다 우리는 조금 더라는 부사가 붙었을 때 훨씬 더 예뻐진다. 이 뉘앙스를 잘 전달한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사, 우리는 다정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듣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한국어가 예쁜 이유는 부사와 조사가 참 절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학교 강의를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동선이 나면 다 다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유튜브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왠가 나쁜 거를 많이 보길래 전래동화라도 같이 보자 얘들아 이러고 전래동화를 같이 봤는데 제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보는 유치원에서 보는 거야 라면 전래동화를 틀어줬는데 뭔가 결핍이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리나 아빠가 보던 은비까비를 같이 보자 이러고 은비까비라는 걸 같이 봤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뭐가 다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던 전래동화는 이 선비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제 아이가 보고 있던 전래동화는 이 선비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는 콘텐츠가 없어지고 있고 그러한 어른들도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언젠가 영재학교라는 데 강의를 간 일이 있습니다. 진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기둥이야 막 얘기도 하고 애들도 막 그런 눈빛을 하고 있고 근데 강의가 끝나고 어떤 학생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돈을 벌면 투자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이.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삶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너희가 언젠가 내 이름을 검색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여전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면 좋겠어.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러이러해도 괜찮아 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한 가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계신 그러면 일단 먼저 손 드신 그 하얀색 옷 입으신 어머니 먼저 하고 앞에 앉은 학생 질문까지도 들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정이 엄마이고요.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저는 정말 울컥울컥 했는데 사실 운명이라고 생각이 든 게 사실 저는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만나는 강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아주 예전에 오래된 영화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우리나라에 사례를 없을까? 하고 동료 강사와 찾다가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 사례도 소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이렇게 이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꿈을 꾸기도 하는데 궁금했던 게 작가님이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까도 궁금하고 10년 후까지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던 게 정말 많은 우연과 또 어떤 귀인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많은 김민석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구3 민섭 씨가 가장 먼저 보냈다 생각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스팸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몇몇 김민섭들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김민섭이 나타났고 이 사람이 스팸함으로 가지 않은 여러 이유도 우연의 중첩인 것이고 누군가들이 그렇게 나타나 준 것도 다 귀인들의 등장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다정함은 저는 치밀하고 정확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치밀합니다. 잡히지 않으려고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떻게 되겠지 뭐 지가 와서 같이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건 어른의 다정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부산 민섭 씨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른의 다정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게 주겠다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다정함을 보내고 싶었고 민섭 씨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학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요번 학기에 성적 장학금 받았으면 받은 만큼 비영리법인에 후원하려고 그랬거든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쫓겨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어른의 다정함이라는 것은 처음엔 우연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서로의 정확함, 치밀함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다정함을 간직하면 좋겠고요. 최종 목적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학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최종은 아니에요. 최종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는 좋은 어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어른이 계신데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겸손하게 살면 사람은 다 잘 됩니다. 그 말씀이었는데 그 어른의 성함은 홍세화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에 가까이 가는 문장이 있다 생각합니다. 멀어지는 문장도 있고요. 제가 아는 좋은 어른들이 품고 사는 문장이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뭐냐면요. 내가 뭐라고입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두고 그냥 가.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줬는데 외면해. 내가 뭐라고. 저도 사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작가님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금방 반성합니다. 내가 뭐라고. 되게 마법의 문장이에요. 그럼 좀 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나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진짜예요. 그 두 문장은 정확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와 내가 누군지 알아. 저도 매일매일 반성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라는 문장이 진짜 마법의 문장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네, 그 두 문장이 좀 더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준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 학생 네. 마이크 앞으로 전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 하지 못해서 말 떨려서 써놨는데요. 이번에 저도 비경쟁 독서 토론회 다녀왔는데 김혜 씨 다녀왔어요? 네. 오, 나도 받겠네요. 네, 그때 작가님이 유학교 학생이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도 확실히 이번에 질문이 주는 힘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도 만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고 작가님도 좋은 어른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보는 세상은 질문이란 많이 귀찮아지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에 대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질문이라는 걸 더 많이 건네고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 친구와 나의 부모와 나의 주변인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나를 기초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나는 괜찮은가? 우리들은 괜찮은가? 이 사회와 시대는 괜찮은가? 다시 돌아와. 당신들은 괜찮은가?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단계별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 토론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심화시켜 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나를 관조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근데 저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쓸 게 없어요. 글이 안 써지면 내가 바쁘구나가 아니라
내가 요즘 나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이 멈추면 안 된다. 특히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질문하고 그 질문들을 잘 확장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이 질문 꼭 하고 가지 못하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행히도 없네요. 저희도. 그러면 저희도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벽과 기둥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말 한마디만 더 네. 하고 네.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강릉이라는 서점이고요. 이제 얼마 전부터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항상 거기 머물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강릉에 여행을 오셨을 때 오늘이 생각나시면 당신의 강릉이란 공간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이후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시면 제가 친한 척 많이 해드릴 테니까 네, 오시면 좋겠고요.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강릉 검색하시면 이제 행사 정보 같은 게 나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초대해서 그날 온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 작가가 쓴 책을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행사는 요번 주 토요일에 하거든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요번에 제 친구가 그 신간을 냈는데 남궁인이라는 의사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와서 1시부터 5시까지 자기가 쓴 책을 나눠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치시면 93년생 민섭 씨가 만들어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번에 에세이 공모전을 했잖아요. 춘천에 있는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말 글을 잘 썼어요. 저희가 심사하면서 춘천에 윤동주가 다시 태어나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이 가기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라는 메뉴에 가면 남궁찬이라는 학생의 글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글이 좋으셨으면 밑에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작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가님에게 저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김동식 작가님을 발굴해서 출간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김동식 작가님을 출간하자고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랄까 어떤 힘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질문은 하지 않아도 제 안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벽이랑 기둥에 붙어있는 QR코드가 보이시죠? 우리가 많이 하던 투표는 아니고요. 뒤풀이에 참석하실 분들 몇 분이나 되는지 저희가 인원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뒤풀이는 이어서 우주소년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요거 링크 접속해서 참석 의사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작가님께 못다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주제책을 정해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읽으셨거든요. 여기 김민섭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읽으신 분들이시죠?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이렇게 열렬한 애독자와 미래의 애독자님들이 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작가님께서는 옆쪽에서 사인회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진행할까요, 사인회는? 네네. 아래쪽에서 네, 테이블 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아래에서 작가님의 책 준비해 오신 거에 사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인회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도서관위원회에서 안내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